안녕하십니까. 구영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관객 동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개봉한 지 20일 만에 이루어낸 기록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했던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의 첫 번째 12.12 증언도 조회수가 5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2.1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 관심은 세대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김충립 전 보안반장님 모시고 두 번째 12.12 증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조회수도 50만이 넘었고 저도 주변에서 하도 연락을 많이 받아서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우리 구 기자님 인터뷰를 보고 예.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주 그냥 정말 바른 증언 잘했다 하는 격려 전화가 많이 왔고, 네. 특히 그 보안사에서 모시고 있었던 장군님들도 그 정말 그건 필요하다, 이런 격려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을 제가 엊그제 만났는데 네. 저희 방송을 3번이나 봤다고 하면서 네. 2번 봤던 사람도 있고. 예, 아주 중요한 현대사 증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예. 어쨌든 지난주에는 영화 서울의 봄과 12.12의 출발선이 된 12.16 사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전두환이 어떻게 권력을 찬탈했는지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6 이전 전두환의 행적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12.16 이후부터 12.12 사태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1979년 10월 18일 부마 지역에 계엄이 선포가 됩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시해당하기 전입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헬기편으로 부산 현지에 내려가죠. 네. 10월 18일 부마 사태 계엄이 선포되니까 즉시 헬기편으로 박중광 법무참모를 데리고 부산을 가요. 네. 그래서 박중광 소령을 보고 여기 남아서 권정달 대령하고 같이 부마 지역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라. 네. 이런 지시를 하고 본인은 헬기터로 바로 오고 박중광 소령은 부산에서 3일간 머물러요. 네. 그걸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는 중정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네. 중정의 방해 때문에 합수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중광 소령이 이거 합수부가 어렵다 하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16 전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잠깐 전두환 대통령이 79년 3월에 보안사령관에 부임해가지고 그렇죠. 네. 12.16 날 때까지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안사령부가 그분이 3월에 보안사에 딱 왔을 때 보안사는 아주 그 위상이 떨어져 있었고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 완도 대통령 독대를 못하고 부마사 때까지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주 만나고 임무도 받고 뭐 할 텐데 그때는 차지철 씨의 위상 때문에 박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저한테 4월 달에 특전사 반장 가라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계엄이 나면 보안사가 3권을 장악하는 찬스가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내실을 기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을지훈련이 있었는데 박중광 소령 보고 계엄이 나면 보안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연구해라 라는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박중광 씨가 서류를 다 뒤져보니까 법에는 없는데 계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법령에 보니까 합수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전 대통령이 박중광 법무참모 보고 그 합동수사본부의 조직, 기능, 이런 것을 전부 연구해가지고 보고해라. 그러니까 부마사태 나기 이전에 이미 전 대통령은 계엄이 났을 때 보안사의 역할에 대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부산은 갔는데 부산에서 일이 안 되고 나서
6일 만에 일주일 만에 이제 11.6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박중강 조령을 11.6 터진 그날 밤에 그 육군 본부 보안부대로 불러서 합수부를 만들어라, 조직해라 이렇게 그래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11.6 이후에 구성될 합수부가 이미 연구되고 그렇죠. 예, 머릿속에 구상들이 다 이제 다 그려져 돼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합수부를 조직하려고 했지만 김재기가 이끌던 중정 때문에 조직을 못 하고 부산에서는 못하고 예, 상경을 올라갔죠. 하죠. 근데 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렇게 부산에서 올라온 직후에 예. 비서실장이던 호화평에게 예. 시국 수습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죠. 예, 그것이 이름을 우리가 이름하여 중요 보고서, 즉 전두환 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에 대한 보관을 보고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에게 그 내용은 보나마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로 차지철과 김재규의 대결 사태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10월 유신이 물러져 가지고 통제가 불능할 정도로 허물어져 갑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 내보내고 제가 중심이 돼 가지고 다시 새로운 10월 유신 같은 조치를 해서 각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중요 보고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요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공식 명칭인가요? 아니면 보통 아니요. 지금은 허화평 씨는 전 대통령이 나한테 그런 거 지시한 일도 없다. 아, 나는 그거 본 부인했군요. 적도 없다. 네. 중요 보고서라는 게 그것이 수습 방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 12.6 사건이 나고 나니까 중요 보고서는 없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는 잘 언급이 안 되는 보고서긴 안 그거 한데 이거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안사에서 허평으로부터 중요 보고서 지시를 받은 허평이가 누구하게 하냐면 보안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윤돌이라는 문관에게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문건을 만들어 봐라. 내용은 시국 수습 방안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한 거를.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보안사 용어는 보안부대에 들어가면 대전복 업무를 위해서, 대전복이라면 구테타를 막는 업무를 위해서 피지원 부대가 특전사가 구테타를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한다 하는 데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받아요. 네. 근데 허화평이는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계엄이 선포되려면 선포하고 많은 사람 체포하고 정치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위 같은 걸 구성하고 그다음에 법을 만든 다음에 대통령 만들고 이런 것이 구테타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화평 씨는 그 이후에 11.6 이후에 부마 사태 이후에 중요 보고서 있느냐 본 적 없다. 우리는 그런 생각 없다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정권을 잡을 생각이 없다고 오리발을 근데 내미니까 허평은 전두환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네.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육군 중위 때 1963년도 6.4 11기들이 7.6 구테타를 할 때 이분이 참여를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록이 다 있어. 그리고 보안사 비서실장 오기 전에 국방부에 검열단에 근무를 했는데 그 검열단에 있으면서 늘 에집트의 구테타, 터키의 구테타 처적을 계속 연구하고 있더라는 것을 6.4 19기생인 후배 박근 대령이 증언을 했어요. 그 방에 가보면 허 대령은 매 구테타 책만 보더라. 뭐 그분도 지금은 약간 좀 건강이 안 좋지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허화평 씨는 아예 구테타로 정권 잡는 부분의 전문가야. 그런데도 중요 보고서 얘기하니까 그런 일 없다. 또 그런 거 만든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얘기하는 아마 그게 이제 계획된 구테타라고 하는 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부인을. 우리는 구테타를 할 생각도 없고 네. 전혀 이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변명하기 위한 일이고. 아니, 그러니까 구테타를 막아야 될 군이 오히려 구테타를 연구를 했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건 정권을 잡기 위하여. 그렇죠. 그는 네. 전 대통령이 처음 하나에 만들 때부터 그래가지고 1967년도에
30대 대장 하면서 하나회를 자기의 개인 정치 조직으로 만들 때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인원을 확보하고 인사를 다 보직을 시킬 때 대전북 부대 장으로 다 시키고 그 장태환 씨만 하나회가 아니지 서울 지역에는 모든 대전북 부대는 거의 하나회가 100%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장태환 씨가 딱 오니까 하나회도 아니지 사령관이 딱 와가지고 30단 장세동이 인사 조치하고 33단에는 김진영이 조치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허화평이나 사령관 입장에서는 장태환이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래서 12.12로 가는 거예요.